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조심해야 할 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화장실 가셨는데 소변을 보고 나니까 변기에 하얀 거품이 가득한 거예요.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처음엔 뭐 별거겠어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계속되니까 조금 찝찝하고 혹시 어디 나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우리 몸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걱정을 덜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히 이런 경우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소변을 세게 볼 때입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은 밤새 방광에 모여있던 거라 농도가 진하고 힘차게 나오면서 공기와 섞이면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물을 쏟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두 번째, 탈수 상태일 때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드셨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 소변이 진해지면서 거품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변기 청소를 하셨을 때요. 세제 성분이 남아있으면 소변과 반응해서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한 5분, 길어야 10분 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둥둥 떠 있다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거품의 모양도 중요해요. 큰 거품 몇 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건 괜찮은데 마치 맥주 거품처럼 작고 촘촘한 거품이 표면을 덮고 있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냥 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어떤 거품이 괜찮고 어떤 거품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인지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 이름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고기나 두부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떠올리시죠? 우리 몸에는 이 단백질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단백질이 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 즉 신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같은 곳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걸러서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에 남겨둡니다. 정상적인 콩팥 필터는 아주 정교해서 단백질처럼 큰 영양소는 통과시키지 않아요. 마치 고운 채로 밀가루를 거르는 것처럼 작은 노폐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콩팥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커지거나 손상되면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두세요.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마치 비눗물처럼 거품이 잘 생겨요. 그래서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많다는 건 콩팥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 오랜 신장 연구에서도 이 단백뇨는 초기 신장 질환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거죠. 잠시 후 알려드릴 내용에서는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백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주요 원인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콩팥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콩팥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도 콩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콩팥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필터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꼭 소변 상태도 함께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사구체 신염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콩팥의 필터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세균 감염이나 면역 체계 이상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소변 거품으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어요. 심한 운동을 하셨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열이 나는 감기를 앓고 계실 때요. 이런 경우는 몸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품이 생겼다고 바로 큰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섯 번째,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평소 관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백뇨는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고 그 중에는 심각한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 거품이 2주 이상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3주 계속해서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시적인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 거품 외에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증상들이요. 소변색이 붉거나 탁하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 자꾸 소변이 마려운데 양은 적다.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단순 거품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몸이 붓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발목과 다리가 자꾸 붓는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몸에 물이 차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신호,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요즘 따라 몸이 너무 무겁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피곤하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혈압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원래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높아졌다면 콩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콩팥과 혈압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놓치실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간단한 소변 검사로 단백질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콩팥 기능도 함께 확인하고요. 전혀 부담스러운 검사가 아니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실천편입니다. 소변 거품을 줄이고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게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자기 몸무게와 활동량에 맞춰서 물을 드시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거품도 줄어들고 콩팥도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습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짜게 드시는 습관은 혈압도 올리고 콩팥에도 부담을 줍니다. 국물 요리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김치나 젓갈도 양을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돼요. 그러면 음식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 하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단백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죠. 다만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기를 몇 끼 많이 드신다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혈당과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되면 콩팥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전체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타이레놀, 브루펜 같은 진통제를 자주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술과 담배는 피하세요.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요. 둘 다 콩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단백뇨를 완전히 없애주진 않지만 콩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이걸 먹으면 콩팥이 좋아진다, 이 약초를 다려 먹으면 단백뇨가 사라진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콩팥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한약재나 건강식품을 임의로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증상을 방치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몇 달 몇 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나중에 병원 가시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소금을 갑자기 완전히 끊지 마세요.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소금을 아예 안 드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물을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물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억지로 드시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변 거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2주 이상 계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 단백뇨는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저염식, 혈압 혈당 관리, 가벼운 운동으로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변 거품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체크해 보세요. 검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다시 보시려고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한 노후 생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